다음은 보험의 심신 사중 구조론은 믿을 만한 이론인가?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이론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 보험이 말하듯이 과연 인간은 몸과 마음이 별개로 존재하는가? 2. 보험이 말하듯이 과연 몸, 물질은 드러난 구조와 숨겨진 구조, 양자 파동의 이중 구조인가? 3. 보험이 말하듯이 과연 마음은 드러난 구조와 숨겨진 구조의 이중 구조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연 인간은 몸과 마음이 별개로 존재하는 이중 구조인가? 이에 대하여 5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논리적 사고실험. 2. 다중인격장애. 3. 의식의 독립선언. 4. 지의 후성유전학적 실험. 5. 지의 미로 실험 등입니다. 먼저 논리적 사고 실험. 카메라를 비유하면 사과를 찍을 때 렌즈를 통과한 사과의 정보가 필름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저장된 필름을 카메라 주인이 봐주지 않으면 사과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봄이 제시한 사고 실험, 생각으로 하는 실험에 의하면 사과를 볼 때 사과의 정보는 사과는 망막을 거쳐서 시신경을 거쳐서 뇌의 시각 중추를 거쳐서 뇌의 홀로그램, 뇌의 에너지장에 저장됩니다. 이 저장된 것을 보는 주체, 즉 마음이 이것을 보아야 사과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식의 주체로서의 마음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정신과 질환 중에 다중인격장애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다중인격장애 환자는 인격뿐만 아니라 감정, 의식, 필체, 예술적 재능, 지능지수, 외국어 구사력, 뇌파, 자율신경 기능, 시력 등이 모두 바뀌고 갖고 있는 종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고질적인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월경력도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평균 8 내지 13가지의 인격을 갖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의식이 들랑거리는 것입니다. 3. 의식의 독립선언. 2016년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모여 의식은 살아있을 때는 육체와 독립적이며 사후에도 독립적이라는 내용의 의식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의식이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는 1. 유체이탈, 2. 임사체험, 3. 임종환자의 사후체험, 4. 사후통신, 죽은 사람과의 통신, 5. 전생기억, 6. 영매들의 통신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고도 넘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의 독립선언 중에서 유체이탈이란 이 마음이 일시적으로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의식의 독립선언 중에서 전생에 관한 실험은 정신과 의사 스타니글라프 그로프는 LSD라는 약물을 투여
용량에 따라서 전 단세포에서부터 인간이 지나한 전 과정을 기억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생이 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별개임을 의미합니다. 4. 지혜의 후성 유전학적 실험. 2014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라는 과학 잡지에 의하면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포의 기억은 후성 유전체를 통하여 3대 후대에게 전달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억, 마음이 3대 후대에 전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마음이 몸과 별개임을 의미합니다. 5. 지의 미로 실험. 쥐를 대상으로 물에 잠긴 꼬불꼬불한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쥐가 있고 물에 잠긴 미로, 여기가 입구, 여기가 출구입니다. 이 출구를 제대로 못 찾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놈은 매번 전기 쇼크를 가하여 제기를 찾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쥐들을 교미시켜 새끼를 치게 한 후 다음 세대의 쥐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22세대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세대별로 실수를 조사한 결과 첫 세대의 쥐들은 출구를 제대로 빠져나오는데 여기가 첫 세대인데 평균 250회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갈수록 실수가 줄어들었고 이 실험의 마지막 세대인 22번째 세대, 이 22번째 세대의 쥐들은 실수의 수가 평균 2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학습에 관한 기억이 22대 후대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몸과 마음이 별개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에서도 기억이 유전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독한 유물론자이며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만들어진 신 등을 저술한 영국의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는 기억이 유전된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그러나 기억이 유전자에 저장될 수는 없으므로 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마치 기억 유전자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밈이란 다름 아닌 마음의 유전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과연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 존재, 몸에는 이중 구조로서의 파동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 개체 등에는 양자파동, 즉 분자 양자파동, 세포 양자파동, 조직 양자파동, 장기 양자파동, 개체 양자파동이 존재한다는 실험적 증거가 있습니다. 1. 분자의 양자파동 실험. 러시아의 과학자 포포니는 DNA 절편을 걸어놓고 레이저를 쏘면은 컴퓨터 모니터에 파동 무늬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DNA 절편을 제거하고 레이저를 쏘아도 파동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것은 DNA의 양자 파동이 있어 공간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자의 양자파동 실험은 2008년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바이러스 과학자 몽테니에는 바이러스 유전자에 양자파동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몽테니의 실험
내용을 보면은 전자기장이 차폐된 공간, 전자기장이 차폐된 공간에 시험관 1과 시험관 2를 넣고 여기 시험관 1에는 에이즈 유전자를 넣고 여기 시험관 2에는 정류수와 유전자 합성에 필요한 이런 재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1에 7Hz의 전기장을 쏘아서 에이즈 유전자를 역이시켰습니다. 그 결과 시험관 2, 정전수가 들어있는 시험관 2에서 시험관 1과 동일한 에이즈 유전자가 합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험관 1에서 생성된 양자파동이 시험관 2에 전송되고 시험관 2에서 양자파동장이 에이즈 유전자의 청사진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분자의 양자파동 실험을 보면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뱅베니스트는 화학물질 분자의 양자파동을 복사하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뱅베니스트가 개발한 양자파동 복사 장치를 보면은 중앙에 시험관을 넣고 송신부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 시험관에 화학물질 분자를 넣고 외부에서 전자기 코일을 사용하여 분자의 양자파동을 역이시킵니다. 수신부에서는 여기서 역이된 분자의 양자파동을 채취하여 정복시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뱅베니스트는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세로토닌 등 30여 종의 분자의 양자파동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뱅베니스트는 화학물질의 분자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을 보낼 때 소포로 보내는 대신 이메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로토닌은 양자파동을 가지고 있고 양자파동은 주파수로 환원할 수 있으며 이 주파수는 이진법, 즉 컴퓨터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의 양자파동 실험, 러시아 연구에 의하면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분리해서 배양했는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양자파동이 정상세포의 양자파동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제3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